천천히 하지 뭐. 자, 정규분포 대충 설명은 했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해볼게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거는 정규분포는 아니고 그냥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일단 이론 설명은 다 했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알면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제 익혀보도록 하고요. 예. 첫 번째 건 연속에 관련된 얘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몇 개 하겠습니다. 1206번. fx가 kx이고요. 그 다음에 k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x의 범위가 0부터 3이래요. 뭐 이렇게 가고 있겠죠? 자, 이게 연속 확률 분포라고 나왔으므로 확률 밀도 함수라고도 나왔으므로 우리는 이 넓이가 총 1이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3 곱하기 뭐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느냐? 3분의 2인 것 같죠? 여기가 3분의 2가 나와야 될 거예요. K는 기울기 구하면 되겠죠? 9분의 2네요. 그쵸? K는 9분의 2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2부터 3 사이의 넓이를 구해달라 했거든요. 구하시면 되는데 저라면 전체 넓이가 어차피 1인데 전체 넓이가 1인데 여기가 지금 아마 5칸짜리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9분의 5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아니네.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해서 9개니까 9분의 5라고 구하셔도 되고 사다리꼴 넓이 구하셔도 됩니다. 9분의 2 기울기 얻었으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고 대충 해보시면 다 느낌이 오실 거예요. 조금 귀찮을 수도 있지만 예, 잘 그래프 그리셔야 됩니다. 연속이니까 그래프. 자, 연속 확률 변수 x가 범위가 0부터 3이고요. 1보다 작을 때랑 2보다 클 때의 값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래요. 이 친구는 아무래도 2분의 1과 3분의 1이 근인 것 같거든요. 근이 따라서 문제에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릴 건데 0하고 1하고 2하고 3이 있는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0에서 1까지의 확률이 2분의 1이고 2에서 3까지의 확률이 3분의 1이다. 그림이 이상하지만 상관없죠. 그러면 1부터 2 사이의 확률을 구해라. 등호 없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등호 확률이기 때문에 등호 있으나 없으나 1부터 2 사이의 넓이 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왜요? 딱 1일 때의 확률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연속은 딱 그 값에 대한 확률 0이기 때문에 등호 있나 없나 상관없어요. 자, 이 넓이는 얘네들 더한 거에 나머지일 테니까 6분의 1이겠죠? 그쵸? 네, 전체 확률이 1이니까 그림을 보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림 잘못 그렸어요. 자, 이제 정규분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x가 저 네이밍 여기다 하는 편이거든요. x의 정규분포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밀도함수 fx요? 일단 그래프 그리는 게 좋아요. 평균이 m이구나 정도 그렸습니다. 자, 1번 m보다 작을 때랑 m보다 클 때 x들이 m보다 작을 때랑 m보다 클 때의 확률 0.5, 2분의 1 맞죠? 자, x가 m일 때 fx의 최대값 fx는 확률 밀도 함수고요. 이 함수의 함수값은 m일 때 최대가 맞아요. 확률이 최대라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냥 fx의 함수값 물어본 거예요. 그쵸? 2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fx 잘 비교 잘 하셔야 되고 최대값 같죠? 그쵸? 이미실수 a에 대하여 x가 m 플러스 a보다 작은 거랑 m 마이너스 a보다 큰 거랑 같냐? 대칭이니까 맞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m에서 a만큼 떨어진 애가 m 플러스 a라고 치고요. 얘 이하의 확률은 요만큼이죠. 자, m에서 왼쪽으로 a만큼 떨어졌고요. 얘보다 큰 거의 확률은 이만큼인데 그림이 대칭이기 때문에 파란색과 빨간색의 넓이는 같습니다. 맞겠죠? 그쵸? 네, a가 m보다 작을 때 a보다 큰 거의 확률은 이거다라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또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같은 그림인데 자, a가 m보다 작게 있대요.
여기 있고, 자, A보다 클 때의 확률이에요. 여기요? 이 확률은 0.5 빼기 P, A에서 M까지의 확률이요? 말이 안 되는데요? 일단, P, A가, 그러니까 X가 A보다 클 때가 이미 0.5를 넘는데 0.5에서 또 뭘 뺀다는 거예요. 그쵸? 예, 말이 안 되죠? 틀렸죠? 그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그래프로 푸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228번 똑같은 문제니까 다시 이 그림으로 할게요. 28번도 여기다 할게요. 스몰 fx 밀도함수에 대한 설명이래요. x는 m에 대해 대칭이고요. x축이 점근선 맞습니다. 그쵸? 블록한 모양이 바뀌는 점과 대칭축과의 거리는 시그마다. 레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와우, 진짜? 아니, 이거는 처음 본다. 레알로. 단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고 한 적도 없는데 맞는 얘기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 위에 설명이 있나 보자. 1번에 있네? 블록한 모양이 바뀌는 거 뭐냐면 이건 내면 안 되는 게 오목과 블록은 미적분에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아래로 블록이다가 변곡점이 있고 위로 블록이 되고 변곡점이 있고 아래로 블록이 된다. 이 변곡점이 시그마 차이가 나냐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 시그마 차이가 나냐? 근데 이거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2번은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에 설명이 있으니까. 신기하네요. 이거 왜 내지? 자, y는 fx와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 맞습니다. 전체 넓이 1이어야 되겠죠? 자, m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가 커질수록 곡선은 낮아지고 양쪽으로 퍼져지죠. 그쵸? m값이 일정할 때 곡선은 뚱뚱해지고 뚱뚱해지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쵸? 그러니까 4번이 맞죠. 자, 5번. 시그마가 일정할 때 n값이 달라지면 모양은 안 바뀝니다. 시그마가 일정하면 곡선의 모양은 똑같아요. 좌우 어디 있냐 차이일 뿐이에요. 그쵸? 모양은 똑같아요. 5번이 틀렸죠? 네. 1237번입니다. 아직까진 표준정규분포가 안 나오긴 했는데 표준정규분포가 더 쉬워요. 뒤로 가면 갈수록 1237번입니다. 자, 정규분포 x가 7,3의 제곱을 따른대요. 자, 그러면은 이것만 잘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시그마 3자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고요. 그냥 7만 잘 표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 문제에서 2a-3부터 2a 플러스 1까지의 확률이 최대가 되었으면 좋겠대요. 자, 얘네들의 간격은 4거든요. 간격 4짜리가 최대의 확률이 나온다는 건 최대의 넓이가 나온다는 거죠. 당연하게도 얘랑 얘한테 2씩 떨어져 있을 때가 가장 큰 넓이가 될 거예요. 대칭축 기준으로. 이게 5랑 9 사이가 되겠죠? 얘가 5가 나오면 되니까 A가 4면 되겠네요. 4. 별로 이거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것 같죠? 간격을 보시면 되니까. 1242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들도 쉬울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고 있죠? 네, 문제에서 이 얘기를 해줍니다. 또 그림을 그릴게요. 정규분포가 m하고 시그마를 따른데요. 계속 그림을 그릴 거예요. 여러분도요. 자, m 플러스 시그마보다 작을 때래요. 시그마 이만큼 떨어뜨릴게요. m 플러스 시그마가 여기 있을 거고 작을 때 넓이, 이 넓이가 지금 얼마냐면은 0.8413인가요? 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자, 문제에서 그러면 자, m 플러스 시그마와 m 마이너스 시그마 사이의 넓이를 구해줘. 요 넓이를 구해줘라고 문제에서 이제 다시 제시를 했죠. 근데 우리는 눈을 뜨고 보시면은 아실 수 있겠지만, 자, 첫 번째 아이에서 이 넓이가 0.5인 건 알아요.
그럼 요 모양의 넓이는 0.3413인 것도 구할 수 있겠죠. 0.5를 빼면 되니까. 근데 3413을 지금은 2배 해달라는 거니까 네, 6816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으로만 판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넓이는 적분은 이미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용만 하시면 돼요. 모양만 잘 봐서.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1, 2, 4, 7번이에요.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110,4의 제곱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세요. 네, 부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0보다 작을 때의 확률이 100이 여기 있겠죠? 100을 표시하시고 작을 때의 확률이 px가 100보다 작을 때의 확률이 px가 a보다 클 때의 확률 같대요. a는 어디 있으면 좋아요? 예, 120에 있으면 좋겠죠. 대칭이니까 10만큼 떨어져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a는 120일 거고 얘는 z값이 b 이상일 때와 같대요. 자, 변수가 z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약속했듯이 z는 무조건 평균이 0에 nz라고 표현할게요. 표준편차 1인 i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죠. z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아마도 어딘가 여기 어딘가에 b 여기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넓이랑 이 넓이 같다를 보기보단 이 값이 120이겠죠? 120이 어떻게 바뀌면 b가 될까를 궁금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 자,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0,1의 제곱인 그래프로 만들려면 모든 변수를 본인 평균을 빼고 본인 시그마 나누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변수 z죠. 네, 새로운 변수 z죠. 그러니까 모든 변수니까 여기 120이라는 변수는 본인의 평균 110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쵸? 아, b는 2분의 5였네요. 아, 2분의 5보다 클 때의 넓이와 120보다 클 때의 넓이가 같다는 얘기죠. 자, 이거 기억해야 되겠죠? 본인의 평균 빼고 본인의 시그마로 나누는 거. 네, 이게 바로 뭐 하는 과정이라고요? 확대 축소하는 과정, 확대 축소 이동하는 과정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적분처럼 확대 축소를 골머리 썩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렇게 해주면 싹 다 그래프 모양이 이동한대요. 네, 위치도 0으로 가고요. 알았죠? 통계는 그니까 쉽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확통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미적분을 안 하고. A, B는 곱하시면 되겠고 넘어갈게요. 1257번이 웬만하면 근데 지금 푸는 걸 같이 봐주세요. 본인들이 풀어보는 것보다 눈으로 보시는 게 더 좋고요. 안 보시면 영상 다시 보셔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정규분포 문제를 틀리면 진짜 좀 약간 바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셨죠?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좀 봐주시면 좋아요. 자, x라는 아이가 평균이 m에 표준편차 2라는 애 따른대요. 평균은 모르지만 하여튼 2라는 애 따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아이가 7보다 작을 때랑 5보다 클 때가 같대요. 7보다 작을 때면 7이랑 5는 일단 이렇게 차이가 나야겠다. 그쵸? 대칭축을 기준으로 7보다 작을 때랑 5보다 클 때라고 해줘야 라인이 맞겠죠. 그쵸? 만약에 7, 5가 이쪽에 이렇게 같이 몰려 있다면 7보다 작을 때와 5보다 클 때는 확률이 완전 다르겠죠. 그러니까 둘이 약간 대칭성을 띠면서 있어야 될 것 같고 m이 6인 것도 벌써 알았죠. 대칭을 알았으니까 이렇게 알아내고 그 다음에 4보다 클 때의 값을 구해달라 했는데 적분값을 뭘로 줬냐면 Z로 줬어요. 표준정규 분포 표로 줬어요. 그러니까 난 지금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Z로 이동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Z로 이동을 시켜야 되겠어요. 자, 평균이 6인 아이는요 0으로 올 겁니다. 왜요? 변수에서 평균 빼면 이미 0이에요. 그쵸? 6에서 평균 6 빼면 0이잖아요. 자, 4도 옮길게요. 4에서 평균을 빼면 마이너스 2죠? 표준편차 나누면은, 얘 마이너스 1로 오게 생겼어요. 여기에 오는군요.
이거 이상의 넓이와 제 넓이가 같대요. 실제로는 이게 표준표차가 더 작으니까 더 올라가 있긴 해서 맞을 겁니다, 아마. 이 넓이랑 저 넓이는 같을 거예요. 자, 얘는 0이고요. 0, 미안. 0이고요. 마이너스 1로 바뀌었죠? 4라는 변수가.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x가 4보다 큰 걸 구해달라 했지만 우리는 옆에 있는 정보를 보니까 변수 x 말고 변수 z 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x가 4보다 크다는 이 변수는 z 입장에선 얼마일까를 구해주면 되죠. 어떻게 구한다고요? 본인 빼기 평균 나누기 본인 표준편차예요. 마이너스 1 이상과 같을 것이므로 아마 마이너스 1은 안 주고 1을 줬을 거예요. 봐봐요. 문제에서 어떻게 줬을 거냐면은 표를 잘 보시면은 자, p 0부터 스몰 z까지의 확률이야 라고 주잖아요. 그래 놓고 스몰 z가 1일 때 라고 주면은 z 입장에서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준 거고요. 스몰 z가 2면은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준 거거든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얘를 구하려고 보니까 넓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1짜리만 필요합니다. 0부터 1까지. 나머지는 0.5일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0부터 마이너스 1인데요? 그러면 대칭이잖아. 0부터 1까지의 확률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확률 똑같지. 0.3413일 거야, 아마. 뭐 외워질 거야, 이제. 1일 때 뭐 0.3413, 2일 때 0.477이 막 이런 거 외워질 거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해했어? 477은 어서 많이 봤어. 로그 3이 0.4771이야. 로그 3 값이. 로그 2가 0.3010이잖아. 뭐 그런, 넘어가자. 자, 그리하여 답이 얼마야? 0.3413에다가 0.5를 더하니까 0.8413이 되겠지. 정답이죠. 3번이죠. 그쵸? 가 뭐라고요? Z에 대한 걸로만 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아서 저 그래프를 Z 그래프로 바꾸시고 모든 변수들도 똑같이 이동시켜서 그 값으로 보세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여기 Z 값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Z 값. 그러니까 뭐 0.5, 1, 1.5, 2라고 나와 있을 건데 잘 들어보세요. 맞나요? 해보세요. 이 Z가 0.5다, Z가 1이다, Z가 1.5다, Z가 2다, Z가 1이다, 2다, 1.5다 이게 뭔 뜻이냐면 원래 정규분포 입장에서는 얘네의 차이가 몇 시그마야 랑 똑같습니다. 이 차이 몇 시그마예요? 1시그마죠. 그쵸? Z값이 1입니다. 그러면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둘의 차이가 이거 편차죠. 편차? 이 차이가 몇 시그마냐가 바로 Z값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얘에다가 시그마 나눈 게 1이면 얘가 시그마 1개였다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얘 나눈 게 2면은 이게 Z인데 Z가 2면 시그마 2시그마였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그마 몇 개 차이냐로 보면 좀 더 빨라요. 좀 더. 몇 시그마냐라고 보는 느낌도 나쁘진 않아요. 문제를 풀 때. 언제? 원래 정규분포에서요. 표준 정규분포 말고요.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계속 이런 문제일 거라 쉬울걸요. 1, 2, 6, 8번입니다. x가 50,5의 제곱인데요. 네. 확률 p 45부터 a까지가 0.8185래요. 뭐 일단 모르겠고 일단은 그립시다. 50이고요. 45고요. 어딘가까지 했더니 넓이를 구했더니 이게 0.8185래요. 어딘가까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잖아요. 45부터 A까지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보면은 이래요. 이제 눈대중으로 푸는 거죠. 이거 몇 시그마야? 1시그마. 얘는 Z1일 거야. 그치? 그럼 이 넓이는 이제 안 그려도 되겠다. 표준정규분포. 얘 0.3413이야. 자, 3413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얘가 나올까? 4772를 더하면 된대. 4772를 더하면 된다는 건 여기는 옆에 Z 보니까 Z가 2일 거잖아. Z 2일 거야. 그치? 보면 여기 몇 시그마 나야 돼? 2시그마 나야 되니까 10 차이 나야 되겠다. 이게 60이다. 이렇게 구하시면은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표준정규분포를 안 그릴 수도 있다. 왜? 몇 시그마 차이가 Z값인 걸 내가 아니까. 이런 건데 초심자분들이니까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봐봐요. 선생님, 저는 불안하니까 Z를 항상 이 공식으로 구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별 차이 없습니다. 내가 꼭 해야 되는 거는 꼭 해야 돼 라고 정말 많이 강조하지만 안 해도 되는 건 뭐 그냥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풀 거라, 몇 시그마 차이로 풀 거라, 네, 몇 시그마 이런 거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그냥 풀다 보면은 그렇네 라고 바로 알 수 있죠, 그쵸? 예, 봉사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문제를 읽어볼게요. 되게 이런 문제들로 학교 시험이 꾸려지는데, 볼게요. 재현이가 안 본다, 안 듣고. 아, 진짜. 큰일 났다, 이거. 네. 고등학교 학생들의 봉사 시간은 평균이 48시간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봉사 시간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지만 따른답니다. 네, 따른대요. 자, 볼게요. 학생 중에 한 명을 임의로 택할 때 한 명을 뽑는 거죠. 봉사 시간이 58시간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뭔 소리냐? 한 명을 뽑는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봉사 시간 전체에서 58시간 이상 한 애들이 몇 명인데 이 확률 구해줘 라는 뜻이죠. 그쵸? 만약에 100명 있으면 100명 중에 58시간 한 애, 100명 중에 한 명을 랜덤으로 뽑아. 그러니까 58시간 이상이 될 확률이 얼마냐는 100명 중에 몇 명이 58시간 이상을 했냐랑 똑같은 거잖아. 확률을 구하라고. 이거. 몇 시그마? 1시그마. 봐봐. 얘는 이 넓이가 Z1인 거야, 여기가. 0.5에서 빼줘야 되겠지? 그쵸? Z1이 0.3413이니까 0.5에서 3413을 빼면 돼. 1587이겠지. 2번이지, 그치? 쉽죠? 네, 쉬워요. 네, 이게 바로 통계입니다. 근데 제대로 배우면 쉬워요. 근데 뭣도 모르고 해도 쉬워요.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 85점 받냐, 100점 받냐, 이 차이입니다. 네, 확통은 솔직히 대권고도 이번에 좀 빡셌는데 대권고 없어서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진짜 한 문제가 아니라 소수점 차이로 막 갈려가지고 쉽다 보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알았죠? 네. 1284번을 볼게요. 그리고 지금 정규분포 쪽은 그나마 그래도 좀 이론이 쉬워요. 재밌잖아요. 그쵸? 네, 뒤에 이제 목평균의 추정 이쪽에 가면요. 그쪽은 약간 노력해 주셔야 돼요. 이론 이해하기. 제가 봤을 때 이론적인 부분만 보면은 미적분에서 근데 어려운 개념이 뭐가 있었어? 좀 이해하기 좀 힘들었다. 이런 게 뭐가 있었어? 이야기 처음 할 때 LI를 주로 처음 할 때는 4개 변수에서 네개 변수가 좀 힘들었다. 지금은 다 된 거. 그럼 추정도 그 정도일 듯? 근데 나는 언제나 말하지만 잘 이해되게 설명할 거야. 너네가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줄게. 집중을 해줘야 되겠는데 어려운 건 집중 안 해. 그때 왜 매개변수를 못 알아들었느냐? 지금은 이해했는데 그때는 대충 했으니까. 여름방학 때 무조건 대충 하고 말이야 맨날. 일단 볼게요. 어느 도시의 고등학교 학생이 5,000명이나 돼요? 한 학년에 1,800명, 1,600명, 1,600명 정도 된다고요? 한 학년에? 와, 얘네 1등은 64명이다. 그쵸. 예, 말이 안 되죠? 고등학교 학생 5,000명의 수학 성적은 평균이 60점. 근데 이게 어느 도시 전체를 말하는 걸까? 도시 전체? 예. 그럼 이 도시는 너무 작은데? 자, 일단 볼게요. 시골인가 봐요. 수학 성적이 평균이 60점에 표준 편차가 10점이래요. 들어보세요. X는 수학 점수예요. 수학 점수예요. 그리고 여기서 의문점이 있어야 돼요. 원래는 제대로 배웠다면. 쌤, 수학 점수는 딱딱 점수가 떨어지는 애인데 왜 연속입니까? 왜 정규 분포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야 돼요. 원래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네, 생각해보면 그렇죠. 네, 점수 다 딱딱 낼 수 있죠? 표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산이에요, 원래는. 소수점 점수도 어쨌든 소수점 점수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오는 점수가 있나요? 예.
점수가 다 떨어지면 무조건 이산이죠. 그쵸? 근데 들어보세요. 근데 어쨌든 양이 많으면 대충 정규분포 취급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아마 다음 단원인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에서 배울 거거든요. 네. 근데 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낸 거죠. 일단 보겠습니다. 편차가 10점인 정규분포에 따른데요. 5,000명 학생 중에 80점 이하인 학생인데 이거는 80점 이하인 애들의 확률을 구해서 5,000명에 곱하면 되죠. 그쵸? 80점 이하일 확률이 얼만데?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이상이야, 이상. 60이고요. 여기 80점이 있겠죠? 자, 얘네 몇 명일까 궁금하죠? 몇 Z예요? 2Z죠? 2시그마죠? 2시그마니까 여기 2였을 거예요. 0.477, 2였을 거예요. 얘는 그럼 0.5에서 빼니까 0.0228일 거예요. 네, 이런 값들이 다 외워지긴 해요. 하도 많이 풀면. 0.5에서 4772를 빼면은 0.028이다. 자, 0.0 1000분의 만분의 228 곱하기 5000을 하면은 몇 명인지 알 수 있겠죠? 114명이거든요. 5,000명 중에 114명만. 그러니까 저 확률을 명수에 곱하면 몇 명인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114명만 80점이 넘었대요. 진짜 시골이 맞나 봐요. 80점 이상이 5,000명 중에. 한국어 시험 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도시에는 모든 고등학교가 송도고등학교 난이도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가 돼요? 네. 1289번입니다. 시험지만 송도고 걸 가져갔다? 그럼 그 얘기 내가 방금 한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지로 봤다? 너네 똑같은 시험지로 보는 학교가 있어? 학원 같은 데서 모의고사. 그래, 모의고사로. 학원이면 학생이 5,000명이면은 같은 학년이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심지어. 예, 어마어마하죠? 상단에는 포도 한 송이의 무게는 평균이 X, 무게가 500g에 표준 편차는 50g인 정규분포 따르는데요. 이제 한 송이의 가격은 다음 옆에와 같은 걸로 정했대요. 기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가격의 기대값. 들어보세요.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냥 잘 풀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Y라는 지표를 만들게요. 왜냐면요. X는 무게래매. X는 무게래매. 그치, 다른 지표를 만들어야 돼. 가격. Y는 원이야, 원 가격. 근데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기대값이란 뭐야? 금액과 확률이 있어야죠. 1,000원이, 1,100원이, 1,200원이 될 확률들을 구해주면 되잖아. 1,000원이, 1,100원이, 1,200원이 될 확률들을 구한 다음에 각 확률들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기대값인 거잖아. 나 1,000원짜리 나올 확률을 구하러 가자. 500인데 무게가 뭐라고 처음 게? 500 미만? 와, 씨. 2분의 1, 500 미만. 나 예고할래. 1200, 아니다. 500부터 시작하겠지? 500에서 550까지? 500에서 550까지 이 넓이는 Z1, 0.3413. 3, 4로 줬네? 아니구나. 3, 4로 줬네, 밑에 보니까 딱 표 안 주고 0부터 1까지 Z 딱 하나 줬어. 그치? 3, 4. 0.34. 그럼 여긴 0.16이겠지. 이렇게 줄 때도 있어.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자, 곱하기를 하자. 귀찮다. 500 더하기 34 곱하기 11이면은 374. 더하기 얘는 12 곱하기 16. 와, 진짜 귀찮다. 192. 예, 요게 바로 기대값이죠? 금액의 기대값. 그쵸? 166원. 예, 1,066원이랍니다. 1,200원까지 팔 수 있는데 이런 기대값이면 좀 농사를 못한 거죠, 그쵸? 네. 1293번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유형들에 대한 걸 잠깐 볼까요? 대표 문제는 별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293번 안 하고요. 이건 쉽다. 1310번을 해드리고요. 숙제는 다 해올게요. 근데 정규분포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네, 상혁이가 지금 막 저런 표정을 하면은 더 내고 싶은 이제 마음이 드는 네. 자 볼게요. 320명을 모집하는 어느 회사의 입사 시험에 2000명이 응시했대요. 응시자의 평균 점수는 240. 그러니까 점수가 정규분포 따르니까 점수로 정규분포 쓸게요. 240점에 20점을 따르는데요. 최저 합격 점수를 고르래요. 무슨 말이냐? 2000명이 응시했고 320명이 이제 320명을 뽑아요. 그럼 들어보세요. 이렇게 역으로 물어본 거죠. 야, 전체에서 몇 분의 몇이어야 상위 몇 %여야 합격을 하니 2000명 중에 320등을 하면 합격입니다. 그럼 몇 프로니? 예, 100분의 16이니까 16%를 해야 되겠다, 상위. 그럼 이걸 정규분포 그래프 점수로 다시 환산해서 점수에서 보면 상위 16%인 점수가 뭔가 있겠죠. 상위 16%인 점수가 있겠죠. 얘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아마도 이 문제는 Z값 1을 0.34로 줬나 봐요. 그러니까 0.16 하면 이게 나오니까요. Z1 차이만 나면 되겠다. X 얼마? 260점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역으로 이번엔 구해보라는 거죠. 원래는 얘를 주고 이렇게 왔지만 이번엔 이렇게 구해보라는 거죠. 쉽죠? 그쵸? 네. 자, 숙제는 정규분포까지만 해오시면 되겠고 다음 주 통계 다 들어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오늘 뭐 정연이가 좀 빠지긴 했지만 통계는요. 이론이 너무 중요해서 빠지면 절대 안 돼요. 통계에서 몇 번씩 빠졌던 대공고 애들의 말로는 좋지 않았어요. 아시겠어요? 통계는 절대 빠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오늘도 보세요. 문제를 풀어주는 시간 30분 정도인데 이론 설명 1시간 정도 했단 말이에요. 이론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빠지지 말고 이론만 챙겨 들어도 좋습니다. 숙제도 물론 하는 게 좋겠지만요. 예, 수고하셨고 미적분은 좀 이따 볼게요. 문풀은. 그러면 좋죠. 네. 숙제를 하면서 익혀도 돼요.